이봐, 영어 못해? 여긴 미국이야. 가짜 같은데? 요즘 이런 위조 신분증 많거든.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앞에서 어머니와 한국어로 통화하고 있던 저는 갑자기 법원 보안 책임자에게 불신 검문을 당했어요. 15년간 연방검사로 일해온 제가 말이죠. 이유는 단 하나, 한국어를 사용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가져. 진짜 미국인이라면 영어만 써야지. 이런 이상한 글자가 뭐가 중요해. 제 검사 신분증을 보고도 위조품이라며 코웃음을 쳤어요. 보안실로 끌려가 30분간 모욕당했고 오늘 재판에 필요한 중요한 한국어 증거 자료까지 이상한 글자라며 찢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불법 체류자 취급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 찬 보안 책임자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30분간 철저히 모욕했던 바로 그 사람이 30분 뒤 법정에서 자신을 기소하고 심판할 검사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이에요. 여러분도 분명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부당한 차별이나 편견에 맞닥뜨렸을 때의 그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을. 당장 화를 내고 싶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그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30분 만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고 오만한 권력이 정의 앞에서 무너지는 이 믿을 수 없는 통쾌한 반전 이야기.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훈입니다. 42살, 한국계 미국인으로 연방검사로 일하고 있죠. 15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연방법원 앞 계단에서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했고 평소처럼 차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녁에는 꼭 연락드릴게요. 한국어로 대화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들어온 모국어니까요. 어머니는 여전히 한국어가 편하시고 저도 그 따뜻한 억양이 좋았어요. 특히 중요한 재판 전에는 어머니 목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켜주거든요. 아들아, 오늘도 정의를 위해 열심히 하거라. 아버지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봐, 영어 못해? 여긴 미국이야. 뒤돌아보니 50대 정도 되는 백인 남성이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더군요. 법원 보안 책임자 배지가 가슴에 달려 있었습니다. 조지 스펜서라는 이름표가 선명하게 보였죠.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적대감이 가득했어요. 죄송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스펜서는 제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그의 시선에는 명백한 편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 여기는 미국 연방법원이다. 내가 무슨 언어를 쓰는지 확인해야겠어. 수상한 놈이네.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한국어로 통화했다고 불신 검문을 받는다니요. 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15년간 법조인으로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었거든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연방검사입니다. 신분증을 보여드릴게요. 검사 신분증을 꺼내며 말했지만 스펜서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제 신분증을 대충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가짜 같은데? 요즘 이런 위조 신분증 많거든. 정교하게 만들어놨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아시아계라는 이유만으로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걸요. 제 완벽한 영어 실력도 정장 차림새도 연방검사 신분증도 그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저를 의심스러운 외국인으로 낙인 찍어버렸어요. 하지만 화를 내봤자 상황만 악화될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수많은 감정적인 상황들을 다뤄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스펜서는 제 신분증을 빼앗더니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안실에서 제대로 확인해보자. 따라와. 거부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거야. 저는 그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저항할 수도 있었지만 더 큰 그림을 생각했어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언가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예감이었죠. 알겠습니다. 스펜서는 제 차분한 반응에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는 몰랐죠. 제 침묵이 굴복이 아니라 거대한 반격의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보안실로 끌려가면서도 저는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펴봤어요. 몇몇 법원 직원들이 저를 보며 의아해했지만 스펜서의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말을 걸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안실 문이 닫히자 스펜서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내 정체를 확실히 해보자. 그는 제 신분증을 책상에 거칠게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 소리가 작은 보안실에 크게 울렸어요. 이런 가짜 신분증으로 연방법원에 들어오려 했다고? 정말 뻔뻔하네. 요즘 중국인들이 이런 짓 많이 한다더니. 저는 중국인이 아니고 신분증도 진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스펜서는 비웃으며 제 서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락도 없이 제 개인 물건들을 뒤지는 모습이 참으로 불쾌했지만 참았어요. 그 안에는 오늘 재판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었죠. 한국어로 번역된 증거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이게 뭐야? 또 이상한 글자들이네. 중국어야? 일본어야? 스펜서는 한국어 서류를 들어올리더니 찢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중요한 법정 서류입니다. 한국어로 된 증거 자료예요. 왜 찢으시는 겁니까? 중요한 서류. 이런 이상한 글자가 뭐가 중요해? 여긴 미국이야. 영어를 써야지. 미국 법원에서 외국 글자는 필요 없어. 스펜서는 계속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가지는 거야.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검사라는 거야? 진짜 검사라면 영어로만 말해야지. 저는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법조인의 본능적인 습관이었죠. 증거는 항상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거든요. 나중에 법정에서 필요할 테니까요. 제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한다는 걸 아실 텐데요. 방금 전까지 영어로 대화했잖아요. 그래도 넌 미국인이 아니야. 진짜 미국인이라면 자기 나라 말만 써야지. 외국말은 집에서나 써. 스펜서의 편견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 시민이라는 사실조차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적대적이 되어갔습니다. 전화기도 압수하겠어. 누구한테 연락할지 모르니까. 혹시 동료들한테 거짓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는 제 휴대전화까지 빼앗았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스펜서가 저지르는 모든 권력 남용과 인종차별적 행위들이 완벽한 증거가 되고 있었거든요. 30분 후에 중요한 재판이 있습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재판? 너 같은 애가 무슨 재판이야? 그냥 여기서 기다려. 진짜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말이야. 스펜서는 여전히 제가 연방검사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자신의 뿌리 깊은 편견이 깨지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으니까요. 너 혹시 불법 체류자 아니야? 요즘 가짜 서류 들고 다니는 애들 많더니.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보안실에서의 굴욕적인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침착해야 한다는 걸 15년간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스펜서는 제 앞 의자에 앉아서 마치 신문하듯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야? 진짜 이름 말이야. 한국 이름 말고 미국 이름은 없어. 한지훈입니다. 신분증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제 진짜 이름이에요. 한국 이름이네.
그럼 언제 미국에 왔어? 비자는 뭐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 시민이에요. 스펜서는 고개를 저으며 비웃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그럼 왜 한국말을 써? 진짜 미국인이라면 영어만 써야지. 부모도 한국인이겠네. 저는 그의 논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진실을 보려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자신의 편견을 정당화할 근거만 찾으려 합니다. 몇 시간이고 기다릴 수 있어.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 보겠어. FBI에 연락해서 확인해 볼 거야. 스펜서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20분이 지나 있었어요. 재판 시작까지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초조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완벽한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 정말 검사라고? 그럼 어떤 사건을 담당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해봐. 오늘 조지 스펜서라는 사람의 재판을 담당합니다. 스펜서는 잠시 멈칫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나왔으니까요. 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조지 스펜서? 그게 누군데? 흔한 이름이잖아. 곧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말하면 오히려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스펜서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뭐가 곧 알게 된다는 거야? 무슨 협박이야?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시계 바늘이 재판 시작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이제 가야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어디 가려고? 아직 신원 확인이 안 끝났어. 마음대로 나갈 생각하지 마. 하지만 저는 이미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제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돌려주세요. 스펜서는 망설이다가 결국 제 물건들을 건네줬습니다. 아마 정말로 문제가 될까봐 걱정됐던 것 같아요.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안실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스펜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너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날 테니까. 스펜서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누가 후회하게 될지 알게 될 거였어요. 아주 확실하게 말이죠. 보안실을 나온 저는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마음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냉정하고 집중된 상태였습니다. 30분 전의 굴욕적인 상황이 오히려 저에게 더 큰 힘을 주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다른 법원 직원들이 저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검사님. 오늘 중요한 재판이시죠? 네, 정말 중요한 재판입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재판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말로 중요하고 특별한 재판이 될 거였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담당했던 어떤 재판보다도 말이에요. 법정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법원 서기가 다가왔습니다. 검사님, 5분 정도 늦으셨네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평소에 시간 엄수하시는 분인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어요. 오히려 더 좋은 증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기 전 저는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보안실에서 굴욕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검사로서 정의를 실현할 차례였어요.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Todo julgado 방청석에는 por uma 많은 사람들이 comissão 앉아 formada. 있었고 Todo julgado por uma 언론인들도 여럿 comissão 보였어요. formada. 오늘 재판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거든요. 판사님도 이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한지훈 검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늦으셨네요. 죄송합니다, 판사님. 예상치 못한 중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재판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검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피구석을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제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모습을 놓칠 리 없었죠. 바로 조지 스펜서였습니다. 스펜서도 저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시선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눈이 커지더니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이게 무슨? 스펜서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30분 전에 보안실에서 가짜 검사라며 모욕했던 그 사람이 자신을 기소한 진짜 연방검사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의 세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면서 스펜서를 바라봤어요. 그는 완전히 당황해서 변호사와 뭔가 급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님, 저 검사가 방금 전에 스펜서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님이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지훈 검사님, 기소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정의를 실현할 시간이 온 거죠. 판사님, 피고 조지 스펜서는 오랫동안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특히 인종차별적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죠. 스펜서는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볼 용기조차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늘, 불과 30분 전에도 또 다른 심각한 차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을 통해 피고의 죄를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법정의 분위기가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스펜서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공포가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피고인 조지 스펜서, 바르게 앉으십시오. 검사의 기소 내용을 차분히 듣겠습니다. 저는 준비된 서류를 들고 차근차근 시작했어요. 판사님, 피고 조지 스펜서는 지난 5년간 연방법원 보안 책임자로서 자신의 권한을 심각하게 남용해왔습니다. 특히 유색 인종과 외국 태생 시민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차별 행위를 저질렀죠.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중국계 변호사 리우 미셸 씨가 법정에 들어가려 했을 때 피고는 그녀의 완벽한 영어 실력과 변호사 자격에도 불구하고 진짜 미국 변호사냐며 모욕했습니다. 스펜서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잠깐, 이건 말도 안 돼. 당신은 방금 전까지 보안실에서.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님이 단호하게 제지하셨어요.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과 30분 전에도 매우 심각한 차별행위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법원 앞에서 한국어로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던 한 시민에게 피고는 이봐, 영어 못해? 여긴 미국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깊은 한숨소리와 탄식이 들렸어요. 그 시민이 연방검사라는 신분을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했음도 불구하고 가짜 같다며 무시했고 강제로 보안실로 끌고 가서 30분간 구금했습니다. 스펜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그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 피해자가 누구냐고요? 저는 잠시 멈추고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바로 저입니다. 법정이 순간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 다음 순간 웅성거림과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기자들은 빠르게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방청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입니다. 15년간 연방검사로 일해왔죠. 하지만 오늘 아침 한국어로 어머니와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심받았습니다. 방청석에서 분노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피고는 제게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가진다. 진짜 미국인이라면 자기 나라 말을 써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스펜서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말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재판에서 사용할 중요한 한국어 증거 자료를 이상한 글자라고 부르며 찢어버렸습니다. 판사님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검사님이 직접 이런 차별을 당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판사님. 그리고 이것은 피고의 평소 행동 패턴을 보여주는 명확하고 생생한 증거입니다. 저는 스펜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이것이 2025년 미국 연방법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검사가 법원 입구에서 인종차별을 당하는 현실 말입니다. 방청석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분노와 충격,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인 분위기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판사님, 피고의 차별 행위는 결코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범죄 행위입니다. 서류를 넘기며 다음 증거를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3년간 피고에 대한 공식 민원이 총 23건 접수됐습니다. 모두 인종차별과 권력 남용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스펜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변호사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는 추측에 불과하며 구체적 근거 자료를 지금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피해자들의 상세한 진술서와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멕시코계 변호사 카를로스 로드리게스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작년 9월 로드리게스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피고는 그에게 내가 정말 변호사야? 영어 발음이 이상한데? 가짜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에게 말이에요.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인도계 연방판사 프리아 샤르마님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다음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샤르마 판사님께 미국 법을 제대로 아시느냐? 인도 법이랑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25년 경력의 연방판사에게 말이에요. 이제 방청석에서 분노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지난해 일본계 시민권자인 다나카 히로시 씨에게 한 말입니다. 저는 목소리에 더 힘을 실었어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 진주만을 잊었냐? 라고 말했습니다. 80년 전 역사를 들먹이며 무고한 시민을 모욕한 거죠.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님의 표정도 매우 심각해졌어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런 행위들이 단순한 개인적 편견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차별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또 다른 증거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피고는 유색인종 법조인들의 법정 출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백인 동료들에게는 전혀 하지 않는 불필요한 신체 검색과 소지품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방청석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분노가 가득했어요. 피고의 이런 행위로 인해 실제로 중요한 재판이 지연되거나 법조인들이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례가 수십 건에 이릅니다. 저는 오늘 당한 일을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했어요. 오늘 저에게 한 발언들을 정확히 재현해 보겠습니다.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가진다. 진짜 미국인이라면 자기 나라 말을 써야지. 이런 이상한 글자가 뭐가 중요해? 너 혹시 불법 체류자 아니야? 방청석에서 분노의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미국 연방법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어로 어머니와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에요. 스펜서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피고는 자신의 뿌리 깊은 편견과 무지로 인해 법원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정의의 전당에서 차별을 자행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판사님도 매우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제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스펜서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최종 구형을 위해 천천히 일어섰어요.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판사님, 검찰은 피고 조지 스펜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만 달러를 구형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피고의 행위는 단순한 업무상 실수나 일시적 감정이 아닙니다. 5년간에 걸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인종차별이었으며 권력을 이용한 악질적인 범죄 행위였습니다. 저는 스펜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법원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신성한 곳에서 차별이 일어난다면 시민들은 과연 어디에서 공정함과 평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방청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일어난 일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지난 5년간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피고로부터 비슷한 차별과 모욕을 당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스펜서는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피고는 저에게 여긴 미국이야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미국이에요. 자유와 평등, 그리고 모든 인종과 언어가 존중받는 위대한 나라 말입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미국의 진정한 위대함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데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피고는 바로 그 숭고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판사님도 깊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런 악질적인 차별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멈춘 후 저는 마지막 말을 했어요. 정의는 때로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판사님이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피고인 조지 스펜서, 일어서십시오. 스펜서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본 법원은 제출된 모든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피고 조지 스펜서에게 권력 남용죄, 인종차별 행위, 그리고 시민권 침해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또한 연방시설 출입을 영구히 금지하며 모든 공직에서 영구 해임합니다. 벌금 3만 달러도 병과합니다. 스펜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의 모든 오만함과 편견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 앞에서 평등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편견이나 권력으로 타인을 차별할 권리는 없습니다. 판사님의 마지막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30분 전만 해도 저를 가짜 검사라며 모욕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있었죠.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늦었지만 확실하고 완전한 승리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기자들, 법조인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모여들었어요. 검사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이런 차별이 정말 일어나고 있었다니 충격적입니다. 검사님 덕분에 희망을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개인적인 복수나 승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법정 앞 복도에서 저는 모인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결코 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이 조용히 제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연방검사라는 직업이 있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수많은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의 목소리는 누가 들어줄까요? 한 젊은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검사님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오늘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을 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자라며 교육받았죠. 두 나라 모두 제게는 소중하고 특별한 고향입니다. 목소리에 자부심과 감사함이 담겼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도 언어나 인종, 출신으로 차별받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 하죠. 한국의 정이라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 말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있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아니, 미국은 이미 그런 나라입니다. 다양성이야말로 이 나라의 가장 큰 힘이고 자랑이거든요. 한 아시아계 젊은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검사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차별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차별에 맞서는 것은 피해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침묵은 때로 차별을 방조하는 것과 같아요.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와 감동적인 말을 해주셨습니다. 검사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인의 품격과 미국인의 정의감을 동시에 보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인이나 미국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이어갔지만 저는 이미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다 전달했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복도가 완전히 정적에 쌓였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고 서로를 지켜줄 때만 가능합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모든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오늘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나라의 정의로운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일어나 긴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박수 소리를 들으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일이 단순한 개인적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이에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네. 한국어로 통화했다고 차별을 받았는데 결국 정의가 이겼어요. 법정에서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 많이 했구나. 괜찮지? 어머니의 따뜻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오히려 뿌듯해요. 그리고 어머니, 한국어는 저에게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언어예요.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고 앞으로도 당당히 사용할 겁니다. 그래,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고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하루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작은 기여를 했다는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내일도 계속해서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에요.